안녕하십니까. 어쩌다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백년목입니다. 지은이 정성근, 출판사는 사이언스 북스입니다. 그럼 책을 보겠습니다. 요추전만과 경추전만, 어려운 말이다. 서 있는 사람을 옆에서 보면 요추와 경추가 앞으로 휘어진 C자 곡선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허리뼈와 목뼈가 아름답게 휘어지는 곡선이다. 모양만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척추 건강에 엄청난 역할을 한다. 허리는 요추전만 상태가 되면 일자 허리에 비해 17배나 강해진다. 목도 마찬가지다. 경추전만이 있어야 앉거나 서 있을 때 머리의 무게가 목배 중심 쪽을 지나게 되어 목 디스크에 걸리는 압력이 최소화된다. 경추전만이라고 불리는 정상 C커브가 소실되면 목뼈들이 일직선이 되는 일자목이 된다. 일자목이 되면 목의 움직임은 30%가량 줄어들고 목 디스크에 걸리는 압력이 많게는 90%까지 증가된다고 한다. 일자목은 경추전만이 있는 목과 비교해서 목 통증을 겪을 확률이 18배 커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요추전만과 경추전만을 전만형제라고 부른다. 전만이라는 돌림자가 있기도 하지만 하나의 몸에서 두 곡선이 순차적으로 생기기 때문이다. 아기가 태어날 때는 척추 전체가 목부터 꼬리뼈까지 하나의 둥근 커브를 이룬다. 아기가 목을 가누기 시작하면서 경추전만이 생기고 좀 더 커서 앉고 서고 그럴 수 있게 되면 요추전만이 생긴다. 덩치는 요추전만이 더 크지만 생기는 시기로 보면 경추전만이 형인 셈이다. 그런데 척추 건강의 기본이 되는 이 전만 형제를 나쁘게 보는 시각이 있다. 요추전만을 허리 통증의 원인으로 보고 이것을 없앤답시고 하는 운동이 바로 허리 통증의 주범이다. 마찬가지로 경추전만도 나쁘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전만을 없애는 것은 나쁜 운동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는 목 디스크 환자가 70만 명 수준이었는데 2015년에는 87만 명으로 24.3%나 증가했다고 한다. 몇 년 사이에 목 디스크 환자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무엇일까? 증가 추세를 자세히 보면 2011년, 2012년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다. 무엇을 뜻하는가? 바로 2009년 말부터 보급되기 시작된 스마트폰의 이용자 수 증가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커피 전문점에 앉아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놓고 SNS를 즐기는 젊은이들, 그리고 지하철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중고등학생들의 목을 자세히 보라. 하나같이 앞으로 숙인 일자목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아래에 있는 것을 쳐다보기 위해 고개를 숙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상 경추전만이 소실되어 일자목이 된다. 또 목을 앞으로 숙일수록 머리의 무게가 4-6배로 늘어난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디스크가 망가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목 디스크를 치료한다고 주장하는 비수술적 치료법은 하늘의 별처럼 많다. 그 많은 치료 중 치료 효과가 하나도 없는 가짜 치료도 많다. 가짜 치료를 해도 위약 효과와 자연경과로 목 디스크 통증이 좋아진다. 가짜 치료에 현혹되어 스스로 목 디스크를 잘 관리할 기회를 잃거나 없는 살림에 경제적인 큰 부담을
찌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나쁜 운동, 자세, 동작을 최소화하고 좋은 운동, 자세, 동작을 통해 찢어진 목 디스크를 붙이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다. 이것을 척추위생이라고 한다. 약물치료, 물리치료, 시술 등은 척추위생을 잘 지켜 디스크를 아물게 해야만 의미 있는 치료가 된다. 약물치료는 치료 효과와 부작용을 잘 저울질해야 하며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 또 소기의 투약 목적이 달성되고 나면 적절한 시기에 끊는 것이 중요하다. 수많은 비수술적 치료를 도움이 되는 치료, 도움이 되지만 부작용도 있는 치료, 도움도 안 되고 부작용도 별로 없는 치료,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몸에 해로운 치료에 4가지 범주로 잘 나눠서 접근해야 한다. 디스크 손상이 치유되는 데는 설사나 감기보다 훨씬 오래 걸린다. 디스크 속의 연골세포가 활동을 해서 상처난 디스크를 아물게 해야 하는데 이 연골세포들의 신진대사가 아주 느려 터졌다. 우리 몸에서 제일 신진대사가 느린 세포들이다. 그러다 보니 디스크 상처가 아무는데 2-3년씩 걸리게 된다. 그동안 치유되던 상처가 다시 손상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로 척추위생을 지키는 것이다. 목 디스크를 보호하기 위한 척추위생의 원칙은 2가지다. 경추전만을 유지해야 한다. 경추전만이 있을 때 디스크에 걸리는 부담이 최소화된다. 목을 앞으로 구부릴수록 디스크에 걸리는 압박은 몇 배로 늘어난다. 목을 자주 움직여야 한다. 허리는 체중의 압박을 견디는 구조물이고 목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구조물이다. 자나 깨나 1시간에 600번 움직인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한마디로 고개를 수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은 최고로 나쁘고 고개를 뒤로 젖혀 경추전만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사병을 예방하려면 입으로 세균이 들어가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하는 것과 똑같다. 척추위생이라는 말은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서는 그 말을 쓰는 사람들조차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척추위생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2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어깨죽지의 근육이 뭉치고 곰 한 마리가 올라타고 있는 듯한 느낌. 스트레스 받고 신경만 쓰면 목 뒤가 뻣뻣하고 뒤통수가 당기는 통증이 목 디스크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근육 탓으로 돌리므로 목 근육 스트레칭이 올바른 척추위생이라고 잘못 알고 있다. 둘째, 목에서 어깨 죽치를 거쳐 팔로 내려가는 방사통이 목 디스크 때문이라는 것은 알았는데 무엇이 목 디스크를 더 손상시키고 어떤 동작이 목 디스크를 낫게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목 디스크를 더 손상시키는 동작을 올바른 척추위생이라고 권유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많다. 상한 음식을 자꾸 먹어 만성적으로 설사를 하는 사람한테 음식에 곰팡이가 슬고 나서 먹어야 설사가 멎는다고 권유하는 것과 똑같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